전산회계 1급 제70회 실무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날짜는 2017년 2월 18일이고 이 첫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실무시험은 회계연도가 바로 직전 연도인 2016년을 가지고 합니다. 실무시험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과거전자, 전자부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이고 제11기고 회계연도가 2016년 기준이라는 얘기에 지금 현재 2016년이다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인데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하십시오. 개정 과목에 대한 조교를 추가 등록하시랍니다. 804번에다가 현금 조교 하나 만들고 개정과목 및 조교 등록 가서 번호는 804 이렇게 누르면 옮겨가겠죠. 이름은 제수당인데 여기에 현금 조교 5번에다가 이렇게 등록하시면 된다는 얘기네요. 문제 2번 신입직원 잘못으로 미래통상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 정리해서 잔액인 외상매출금 300만원만 입력했다. 거래처별 초기 6월과 전기분 재무상태표 수정하시래요. 외상매출금이 1200이 있고 외상매입금이 900 있는데 이걸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외상매출금은 300 남겨놨다니까 이거 다시 원위치 이거 다시 원위치 해야 되겠죠. 재무상태표에 있는 내용을 거래처별 초기율을 불러오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먼저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원상복귀를 시켜놔야 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이 900만원 줄었을 거니까 여기를 900이 더 늘어난 금액 6,50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을 900을 더 늘려줘야 되겠죠. 4,900. 그럼 양쪽에 차이는 없고 여기 900 줄이고 여기 900 줄여버렸다니까 다시 원위치 시키고 거래처별 초기 2월에 갑니다. 이제 거래처별 초기 2월에 가서 외상매출금이 6,500으로 바뀌었다는 거 확인하시고 외상매입금도 4,900으로 바뀌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혹시 안 바뀌었으면 새로 불러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미래통상 미래통상이 300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1200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외상매입금이 지워져 버렸겠죠. 미래통상을 다시 900만원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가 되겠네요. 문제 3번 새로운 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고 다음에 4개를 거래처 등록에 만들어요. 카드 번호 줬고 카드사 이름 줬고 유형 매출이고 가맹점 번호 알려줬으니까 거래처 등록 메뉴 가서 거래처 등록 가서 신용카드 99604 새로운 매출카드라고 했고요. 가맹점 번호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세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 입력시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매번 똑같으니까 8월 10일 7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 95만원을 현금으로 냅니다. 걷어놨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금이었겠죠. 95만원 현금하고 예수금을 없애면 되겠네요. 8월 31일 한국건설의 공장 건물 증축을 의뢰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공사비용 1억 6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소금을 60%로 결제했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됐다니까 차변에 건물이라고 집어넣으시고 1억 대변에 60%를 약소금이니까 이거래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한국건설 금액 6천 보통예금 나머지가 나가네요.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지금 공장 건물이 증축을 완료했는데 이거 지금 무슨 기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짧게 해서 빨리 지었다는 얘기고요. 앞전부터 좀 길게
이렇게 있다가 지금 올해 지어졌다 그러면 무슨 단서가 좀 더 붙을 거고, 그때 뭐라고 했겠어요? 돈 줬을 때 건설 중인 자산으로 했겠죠. 건설 중인 자산이 본 계정으로 대체돼서 이제 없어지고 건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뭐 그렇게 뭔가를 따져볼 만한 뭐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건물로 한 거고요. 만에 하나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된 금액이 있으면 뭐랑 언급이 있을 거고, 시산표를 열어보면 이전에 건설 중인 자산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12월 달로 열어볼게요. 유형자산 쪽에 건설 중인 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건물을 취득한 걸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9월 13일 보겠습니다. 9월 3일에 선적해서 미국 에이스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면서 원화로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현재가 9월 13일이니까 9월 13일 현재 환율인 이 1150원 곱하기 여기 $10,000가 지금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보통예금을 일단 알 수 있으니까 금액은 1150 플러스 1150만 원이 들어옵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팔았을 때 9월 3일에 미국의 에이스라고 썼으니까 영어로 에이스 쓰고, 그때는 9월 3일에 환율을 곱해서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했었겠죠. 그럼 여기가 1100만 원이 되겠대요. 벌어진 차이. 없어지는 외상 매출금보다 통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왔죠. 벌어진 차이는 외환 차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영키 누르시고 외환 차익. 9월 19일 전 직원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을 태양병원에서 실시합니다. 접종 비용 500만 원을 사업용 카드인 비자 카드로 결제합니다. 카드 결제는 미지급금 처리하래요. 미지급금이 비자 카드가 500만 원인데 이거 비용을 뭐로 처리할 거냐? 접종 직원 예방 접종이니까 접종 비용이니까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직원 수가 40명 대 60명이네요. 그래서 영업직은 800번대의 복리후생비를 이 금액의 40% 5, 4, 20만 원 이렇게 하는 얘기고, 사무직 생산직은 500번대의 60명이니까 전체 100명 중에 60%죠.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9월 22일자 본사 영업부 직원 명함 인쇄합니다. 영수증이고 대금은 현금 줬어요. 금액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금액 4만원짜리네요. 날짜 22일자 대변의 현금으로 4만원. 영업부 직원의 인쇄 명함이니까 도서 인쇄비라고 하시면 되겠죠. 거래처는 필요 없고. 12월 31일 장부상 제품 재고액은 150만원. 실제 제품 재고는 145. 부족한 이 5만원은 재고자산, 재고 감모액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했으니까 회계 처리해라. 제품 없애고. 제품 팔려나가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라졌으니까 적요 것이고요. 5만원.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감모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하라는 얘기네요. 먼저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입력 시 유의사항 매번 동일하니까 한번 보시고. 9월 26일자 날짜는 치지 않겠습니다. 프랑스 소재의 회사 메르시 봉봉에게 공급가액 5천만원 제품을 직접 수출합니다. 지금 팔고 있죠. 그리고 수출이네요. 16번 쓰시면 되겠네요. 제품이라고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고 5천만원. 거래처는 메르시 봉봉.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하니까 1번 선택하시면 되겠고, 1000만원은 현금 받았고 나머지 복잡하죠. 혼합 누르시고 제품 판거 맞고 차변에 현금으로 1000만원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 외상거래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2번 9월 27일자 공장 기계장치에 대한 매뉴얼 책자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 계산서라고 했습니다. 면세란 얘기겠죠. 53번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9월 27일자로 금액만 좀 받으시면 되겠죠. 7만원 수표.
날짜 9월 27일, 매입인데 면세 53번, 품목은 책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금액 수량 1개, 수량 단가 있으니까 쳐주시면 좋겠네요. 거래처는 국민서적, 전자라고 했으니까 찍고, 결제는 당좌 수표 발행했어요. 혼합. 차변에는 도소인쇄비 공장 거예요. 500번대의 도소인쇄 500번대의 도소인쇄비, 대변의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의 감소. 10월 22일 비사업자 개인 김필국 씨에게 제품을 현금 팔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어요. 날짜 10월달 22일. 물건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과세 거래이고 현금 영수증으로 팔았으니까 현금 영수증 과세 22번 쓰시면 되겠네요. 내용물은 전자제품 또는 뭐 제품이라고 간단하게 쓰시고, 수량만 나오고 단가 없으면 그냥 곧바로 880 플러스를 쳐서 쪼개지는 게 맞겠죠. 김필국. 주민번호가 빨강색이네. 이건 뭐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현금 팔았죠. 1번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품 판 거 맞죠. 붕괴는 끝났습니다. 10월 28일 생산직 근로자에게 추석 선물로 주기 위해서 포항수산으로부터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네요. 매입 중에서 직원에게 줄 거니까 일단 매입세 공제가 되는 51번을 선택합니다. 선물 세트라고 하시고, 수량 단가 없으니까 곧바로 부가세 포함된 880이니까 800에 80 치시고, 포항수산 거래처 걸고 전자 찍고, 결제는 혼합. 차변에는 생산직 직원 선물 주는 거니까 500번대에 복리후생비라고 하시면 되겠죠. 대변에 돈 줍니다. 대금은 한백건설에서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을 배사양도 합니다. 한백건설의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나한테 뭐예요? 받으러 의미했다는 얘기겠죠. 여기를 한백으로 걸어서 배서 양도를 한다는 얘기네요. 11월 20일 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뭐 오류 수정할 때 나오나 보죠. 11월 20일 기계장치를 한성에 200만원에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11번이라는 얘기죠. 기계장치 200에 부가세 별도, 거래처는 한성, 전자 찍고 혼합 눌러서 첫 번째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를 제거합니다. 25 플러스 반대쪽에 딸린 식구 상각 누계액을 제거합니다. 자, 다 됐죠? 돈 받아야 되겠죠? 220 돈을 받는데 30일 후에 받습니다. 상거래 아니죠? 미수금 220 다 했네요. 플러스 났죠? 차변이 커요. 대변을 채워. 대변에 생길 수 있는 건 수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붕괴는 지금 이 순서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11월 25일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해서 인천세관에 부가세 540, 공급가액 5,400짜리 현금으로 납부한대요. 그리고 전자 수입 계산,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네요. 55번 수입 쓰시면 되겠네요. 원재료 공급가액 5,400만원짜리에 부가세만 낸다는 얘기네요. 인천세관 전자 찍고 현금 납부했죠. 붕괴는 끝났습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서 정정하시오. 첫 번째, 7월 25일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금은 2016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보통예금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한 거다. 이런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 있겠죠. 그럼 7월 25일자에 일단 회계 처리를 한번 볼게요. 일반 전표에 7월
7월 25일 갔더니 세금과 공과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금과 공과금은 일기 확정신고기간엔 부가세를 보통예금에서 낸 건데 현금이라고 돼 있고 여기도 틀렸고 일단 그러면 회계처리는 회사는 6월 30일자로 부가세와 관련된 회계처리 이미 하였다. 그럼 6월 말일자로 회계처리 어떻게 했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6월 30일자로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하고 미지급 세금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7월 25일 날 낼 때는 미지급 세금을 없애야 되겠죠. 여기도 틀렸고 여기가 미지급 세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미지급 세금 또는 6월 말일자로 미지급 금으로 되어 있으면 미지급 금을 없애고 여기는 보통예금을 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네요. 두 번째 8월 17일 상품을 획으로 회계 처리한 33만원 부가세 포함 프린터를 현금 구매하고 일반 전표 회계 처리했더래요. 그럼 8월 17일자 일단 볼게요. 8월 17일자 상품을 사오고 현금 줬는데 이것이 링코로부터 프린터를 현금으로 구매한 것이고 일반 전표 이게 좀 상품이 아니라 비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실제는 사무실에서 사용한 프린터를 구매하고 지출 증빙용 현금용 수정을 받았으니까 여기다가 입력하면 안 되겠죠. 메인 매출에다가 비품이라고 하고 회사는 이 비품을 처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한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8월 달에다가 현금영수증 매입인 62번으로 현금영수증 과세 61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프린터 금액이 33만원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넣어서 쪼개는 게 맞습니다. 링코 그 다음에 결제는 현금 구매했다고 아까 이쪽에 써있죠. 그러면 1번 누르시고 차변은 비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비품을 현금 주고 사온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전표는 잘못된 전표죠. 삭제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5번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영업권은 2015년에 1월 1일에 취득했습니다. 지금 현재가 2016년인 거예요. 여기 회계연도가 2016년이다 라고 보시고 작년에 1,000만원을 주고 취득해왔다. 회사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고 있다. 올해 무형자산 삼각해라 이런 얘기네요. 15년에 이건 이제 수동분기하는 게 아니니까 15년에 사와서 이거를 나누기 5를 해가지고 200만원을 상각할 거 아닙니까? 올해도 200인 거지. 취득했을 때를 그러면 알려줬으니까. 이거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도 결산자료 입력. 요거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요 숫자하고 요거는 따로 하시면 되겠고 2번만 12월 31일자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네요. 12월 1일에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금액이 12,000원 많은 것을 발견해서 현금 과부족을 회계 처리한 것을 기말까지 파악할 수 없대요. 그럼 저 문제를 내려면 12월 1일자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회계 처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있잖아요. 현금 과부족. 왼쪽으로 넘기면 되지. 12월 이렇게 하시는 게 31일날 차변에 현금 과부족 금액 그러니까 12,000원이었죠. 대변에 결산까지 알 수 없으니까 이때 쓰는 게 잡이익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닫고 이제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1월부터 12월 치고 무형자산의 금액 나누기 5해서 매년 200만원이니까 영업권 여기다 200만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을 1% 설정한 데 있으니까 대손상각 버튼 눌러서 자기 거에 1% 다 계산돼 있죠. 여기 지우고 이렇게 여기 있는 금액 자기 거에 1%에 빼기 자기 잔액이니까 이걸 보고 그대로 결산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190에 36만원. 잊지 말고 전표 추가. 전표 추가하지 않으면 두 개가 빵점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습관적으로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전표가 12월 말일자로 추가됐는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해서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6월 말 현재 현금 잔액. 현금은 현금 계정을 보이면 되잖아요. 가장 원칙은 현금의 계정별 원장은 현금 출납장이니까 원칙적으로 가면 시작은 중요하지 않고 6월 말까지의 현금 잔액을 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너무 많잖아. 그죠? 결국은 답은 이건데 3, 597, 17
일인데 이렇게 보려니까 너무 길어. 그럼 좀 짧게 보는 방법도 있잖아. 6월 말 현금 잔액 시산표 6월 딱 치면 여기 있네요. 36597 171 또는 뭐 월계표 보셔도 되겠고 원칙은 그냥 현금 계정을 물어보면 현금의 계정별 원장은 현금 출납장이니까 그걸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월부터 6월까지 원재료 매입액 원재료 계정 과목이잖아. 원재료란 계정별 원장을 뒤지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계정별 원장 1월부터 6월까지 1월 엔터 6월 엔터 원재료 그럼 또 내용물이 엄청 많네. 이렇게 원재료 매입액은 어디 있겠어요? 다 사온 것의 잔액 540 550 1월부터 6월까지 사온 거예요. 조심하실 게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여기에 있는 것의 누계야. 작년에 있는 금액과 올해 사온 것이 합쳐졌으니까 540, 550이라고 하면 안 되고 500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요걸 빼야 되는 금액이에요. 한번 빼볼게요. 350만 원이 5 40 500 000 빼기 350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5억 3,700 여기 거 빼고 이 자산이니까 넘어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1월부터 6월까지 원재료 매입액이니까 시산표도 6월 치면 여기 원재료는 원재료 매입액이 자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쓰고 넘어온 것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이거 보면 안 돼요. 그러려면 월계표 한번 봐봅시다. 월계표는 2월 시키나 안 시키나? 1월부터 6월 달까지만. 그러면 원재료 어딨냐? 재고자산. 여기도 자산 끌고 오죠. 전기에 다. 그래서 뭐를 봐도 상관없네요. 계정별 원장 봐서 앞에 하여간 비용은 작년이 넘어오지 않지만 자산은 다 2월 시키니까 올해 것만 보려면 그걸 차감해야 된다는 걸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일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가지고 4월 엔터 6월 엔터 쭉 치시고 기존에 저당된 데이터를 부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문을 다시 한번 잘 봐봐야 돼요. 반드시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라 그러면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하시면 돼요. 아니요나 얘는 아무 차이가 없을 거니까 여기 봅시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100이죠. 110만원 됐네요. 닫고 내가 저장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놓고 객관식 문제 찍으시고 첫 번째 답이 36597 171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537 플러스였고 여기가 1010 플러스였습니다. 나머지 객관식 체크하시고 닫고 데이터 마저 USB로 저장하시면 되겠죠.